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아르바이트도 2년을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카페, 편의점에서 몇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혹은 가정 형편에 좀 보탬이 되고자 각자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매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퇴직금도 연차 휴가도 4대 보험도 없죠. 단지 시급만 받으며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뜻 들으면 귀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만 그 문 뒤에는 또 다른 계산서가 놓여 있을지도 모르죠. 이 법이 진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고용의 문턱을 더 높이는 자물쇠가 될까요? 이 법안은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는 추진 중인 상황인 것 같고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나와서 국회를 통과해버리면 실제로 노동시장의 판이 흔들리는 무언가의 트리거 역할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아르바이트 시장, 노동시장.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아르바이트 시장은 그 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민감한 노동시장에 새로운 또 하나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그 시장이 굴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시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법안의 추진 내용과 배경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15시간 미만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초단기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죠.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2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하면 정규직,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죠. 바로 주 15시간 미만,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편의점 주말 알바, 카페 평일 오전, 4시간 근무, 도서관 사서 보조 같은 이런 직종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4대 보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건 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공부문부터, 그러니까 국가부터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시키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뭐냐면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한국전력, 코레일 같은 공기업 또는 시립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센터 같은 곳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즉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일자리에서 이 제도를 먼저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효과를 보고 나중에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 15시간 미만일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바꾸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각종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인 것 같아요. 결국 그냥 아직은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법안이 생겨나면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그중 먼저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알바 시장에, 노동 시장에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고요. 노동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편의점, 마트, 카페, 도서관 같은 곳에서 3년, 5년씩 같은 자리를 지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무슨 알바를 3년에서 5년씩이나 해요 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죠. 오히려 예전보다 요즘이 더 알바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바하고 나면 시급만 그들은 꼬박꼬박 받을 뿐 퇴직금, 4대 보험, 연체 휴가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주말 저녁 6시간 10만 근무하는 50대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생활비에 보태려고 일은 하지만 매년 같은 일을 해도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은 꿈같은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법이 바뀌면 이젠 이분도 2년이 지나면 퇴직금, 연차, 4대 보험이 따라오는 정규직에 가까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면요. 이렇게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 기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뭘까요? 공공 부분부터 시행하니까 효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공 부문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곧바로 전국 모든 민간 사업장에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자.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장에 돌리자라는 전략인 겁니다.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책정리 아르바이트, 주민센터 안내도우미, 시립미술관 전시 안내,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보조 등 공공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자리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민간 부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공공 부문에서만 잘 정착되어 온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 없이 잘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바로 숙련된 인력 확보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년 이상 일한 사람을 계속 고용하게 되면 매년 인력 바뀌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그 결과 서비스 품질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민원 안내 담당자가 1년마다 바뀌면 매번 새로 업무를 익혀야 하고요. 그 사이 민원인은 불편을 겪겠죠. 하지만 2, 3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복잡한 행정 절차도 빠르게 안내하고 민원 처리 속도도 분명 빨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바로 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청년, 여성, 고령층, 경력 단절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하층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양극화 완화에 기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봤다면 부정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 부정적인 부분은요. 2년도 채우기 전에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시 개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많은 사업주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끊어버리는 관행이 생겼었습니다. 이른바 1년 11개월 잘림이죠.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은 법이 바뀌면 2년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한다고? 이러면서 부담스러우니까 1년 반쯤 됐을 때 그냥 새 사람 뽑아야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2년을 채우기 전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진행시키려면 이와 같은 해법도 같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노인, 취약계층 일자리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부문 초단시간 일자리의 상당수가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공원 환경미화, 도서관 책 정리, 교통 안내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산 한도 안에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3명에게 나누어 주던 이런 단시간 일자리를 한두 명으로 줄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하던 70세 어르신과 동료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법이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단 1명이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도 3명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사실상 힘들 겁니다. 분명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발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은 계약이 종료되고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약 종료된 나머지 인원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엄청난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들은 또 한 번 다시 생계 유지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노인분들이라서 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부정적인 요소로는 원치 않는 풀타임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 모든 근로자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각자 근로자가 상황마다 다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 이건 예상보다 꽤 많은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잠시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부모들이. 어쨌든 그런 부모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택한 고령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이 제정되면 이들은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해당 일자리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하루 3시간씩 일하던 조리사 보조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다면 15시간 이상 계약 조건을 맞추려면 근무 일수를 또 늘려야 하는데 손주 돌봄 때문에 불가능해져서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양날의 칼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르바이트 2년 후 무기계약직이 전환이라는 제도 법제화는 글쎄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온전히 다른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에게 안정된 고용과 복지를 보장한다라는 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긴 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할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약이 끊기거나 아예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제도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 취지를 왜곡시키는 회피 전략을 막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따라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책상 위에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겁니다. 법과 제도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빠진 법은 껍데기일 뿐이고 사람의 삶을 바꾸는 법은 진짜 힘을 가집니다. 이 법안이 그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이제 남은 건 우리 선택과 준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